지난 시간까지는 옥내 옥외 소화전 설비에 관련돼서 쭉 이제 이론적인 면과 그다음 실전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특히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실전 문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는 것이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도 마찬가지 이론적인 것은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개요라는 것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천정 또는 측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더가, 물론 이제 감열 작동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일 경우에는 감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감열 작동에 의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어요. 구성 부품 관련되어서 보면 옥내외 소화전 설비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전 함을 없애고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하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듯이 시스템 자체는 우리 가압 송수 장치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이에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폐쇄형은 습식, 부압식, 건식, 준비작동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일제살수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러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구조 원리, 이론에 대해서 좀, 뭐 이론이라는 것은 설치 기준, 이런 기준이 되겠어요.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프링클러 헤드는 연소범위 내에 소화수를 골고루 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구조는 프레임, 감열부, 그다음에 반사판, 그리고 나사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디플렉터, 즉 반사판, 프레임, 즉 반사판과 나사를 연결해주는 프레임, 감열체, 감열부, 화재가 났을 때 감열부에서 화재를 감지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개방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열부가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 헤드를 많이 쓰는데 원형, 프러시형, 드라이 펜던트형, 화재 조기 진압용 헤드, 또 측벽형, 이와 같이 구분을 해줘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헤드로 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될 것이고, 특수하게 쓰는 뭐 드라이 펜던트형이나 화재 조기 진압용 헤드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용도로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자, 습식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소방 밸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유수 검지 장치라는 소방 밸브가 있는데, 우리 이것은 이제 알람 밸브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람 밸브라고도 이야기하고,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클래퍼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측과 2차 측으로 나눠져요. 자, 우리가 보면 시스템 자체를 보면, 물론 이 밑에는 쭉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펌프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펌프가 있는데, 위쪽에 올라와 보면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각각의 층에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드시 각 층마다 유수 검지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수 검지 장치라고 이야기해요. 유수 검지 장치가 있는데, 이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측은 1차 측과 2차 측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습식은 1차, 2차 측 모두 가압수로 가득 들어있다. 이와 같이 이제 습식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측도 가압수, 2차 측도 가압수, 즉 헤드까지 또 펌프까지
다 가압수로 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1차와 2차 측은 압력이 같아요. 즉 1차 측에 압력 게이지가 있고 2차 측에 압력 게이지가 있으면 1차와 2차의 압력은 똑같아야 돼. 습식 유수검 장치는. 왜 그러냐면 헤드까지 가압수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평상시는 같다. 이제 화재가 발생되면 사실은 이제 헤드에서 소화수가 나오면 1차와 2차의 압이 깨져서 2차 측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클래퍼가 개방돼서 소화수가 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배관 내에 항상 물이 들어있는 가압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헤드를 사용하고 가압수가 1, 2차 측에 가압수로 되어 있는 것. 뭐 구성 요소는 많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 습식 유수 검지 장치 우리가 알람 밸브라고 이야기해요. 알람 밸브. 자, 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습식 유수 검지 장치 알람 밸브라고 이야기한다. 작동 전, 작동 후를 보면 작동 전에는 클래퍼가 이렇게 1차 측, 2차 측으로 나누어서 클래퍼의 위아래가 가압수로 가득 들어있다. 헤드가 부착된 헤드가 개방이 되면 클래퍼가 이와 같이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차 측에서부터 2차 측으로 소화수가 흘러가게 된다. 바로 1차와 2차 측으로 소화수가 흘러갈 때 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는 그 기능이 무엇이냐? 화재를 알려주는 것이다. 화재가 나면 이제 클래퍼가 이렇게 개방되기 때문에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다. 검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 클래퍼가 개방되면 화재가 났다. 이러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다. 화재 시 경보를 발해주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이 이렇게 작동 전에는 클래퍼가 1, 2차 측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2차 측에 있는 어떻게 될까? 소화수는 1차 측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역류 방지 기능도 한다. 자, 그 기능, 주된 기능은 화재 시에 경보를 발해주는 1차와 2차 측 압력계는 어떻게 된다고? 항상 평상시에는 동일한 압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 1차 측과 2차 측의 압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압력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게이지에 표시가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1차 측 압력계와 2차 측 압력계는 어떻게 될까? 항상 압력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리타딩 체인버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유수 검지 장치예요. 물론 1차 측 압력 게이지, 1차 측, 2차 측 압력 게이지가 있는데, 자, 리타딩 체인버는 우리가 이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기능이 화재 시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화재가 나면 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에서 클래퍼가 열리면 수십만에 화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능인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바로 리타딩 챔버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로 화재를 알려준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습식 유수 검지 장치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리타딩 챔버이다. 리타딩 챔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리타딩 챔버 위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압력 스위치예요. 압력 스위치. 그래서 리타딩 챔버와 압력 스위치는 옛날 시스템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뭐냐면 리타딩 챔버를 없애고 압력 스위치가 스스로 압을 감지해서 화재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건 뭐 리타딩 챔버 옛날에 이제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누수로 인해서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 클래퍼가 이렇게 열리면, 클래퍼가 개방이 되면 클래퍼 밑으로 이 소화수가 물론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가압수가 흘러가지만
그 가압된 물이 어디로 오냐면 알람 스위치, 즉 리타딩 챔버로 오게 돼요. 그 리타딩 챔버에 물이 차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서 경보를 발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타딩 챔버이다. 만약에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이 클래퍼가 어떻게 되죠? 살짝 열렸다가 이와 같이 클래퍼가 살짝 열렸다가 이렇게 또 닫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 2차 측의 누수로 인해서 2차 측의 누수가 발생되면 압력이 깨지기 때문에 클래퍼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 또 압이 차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클래퍼가 닫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화재가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리타딩 챔버에 어떻게 될까? 클래퍼가 열리면 리타딩 챔버에 소화수가 이게 차게 돼 이렇게. 찼는데 클래퍼가 또 다시 닫혔어요. 그러면 이 리타딩 챔버에 찼던 물은 어떻게 될까? 드레인 시켜줘서 바깥으로 뽑아내줘요. 만약에 클래퍼가 계속 열리면 리타딩 챔버가 물이 차서 압력 스위치에 그 압을 전달시켜줘서 화재 경보를 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능은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 검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최근 설비는 리타딩 챔버를 없애버려요. 왜? 이것도 이제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리타딩 챔버를 없애고 바로 어떻게 압력 스위치를 바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클래퍼가 열리면 압력 스위치가 스스로 작동한다. 그래서 요즘은 압력 스위치 내에 지연 타이머 장치를 부착해서 일정 시간 동안 압을 가해주면 경보를 발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근 설비에는 리타딩 챔버를 이제 없어야 알겠죠. 압력 스위치를 한번 보자. 압력 스위치는 리타딩 챔버 상단이나 아니면 알람 밸브, 습식 유수 검지 장치에 바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는 클래퍼가 개방이 되면 가압수가 압력 스위치에 도달하게 돼요. 가압수가 압력 스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벨로우즈를 가압하게 돼서 화재를 수신부에 표시하고 경보를 발령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압력 스위치예요. 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습식 유수 검지 장치에 같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이거 이제 압력 스위치인데 클래퍼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클래퍼가 열리면 2차 측으로 가압수가 가지만 어디로 또 온다? 압력 스위치로 압이 와서 벨로우즈를 가압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평상시에는 접점이 되어 있지 않다가 가압을 하면 어떻게 되지? 접점을 해서 이 단자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통해서 수신반으로 가서 화재를 알려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이와 같이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클래퍼가 열리면 가압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전에는 이 압력 스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압력 스위치를 또 알람 스위치라 그래요. 뭐 현장에서는 이 압력 스위치가 또 우리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도 부착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알람 스위치라고 많이 불러준다. 말단 시험 장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말단 시험 장치가 있는데 말단 시험 장치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체가 작동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헤드에서 압력이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압력이 헤드에서 방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단 시험 장치를 설치한다. 어디에 설치하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헤드가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무슨 배관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가지배관이라죠. 그렇죠? 가지배관이라고 하는데 가지배관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끝에 이와 같이 이렇게
밸브 시험함 내에 말단 시험 장치가 들어있다. 무엇이 들어있냐면 압력계, 압력 게이지, 또 개폐 밸브, 또 오리피스, 이 세 가지가 말단 시험 장치에 있는 시험 밸브 함 안에 들어있어요. 기능은 왜 이거 설치하느냐? 헤드의 방수 압력. 자, 마지막 끝에 있는 헤드에서 방수가 될 때 그 압이 제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말단 시험 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방수량 측정. 방수량도 제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또 유수검지 장치 및 펌프의 기동 확인. 유수검지 장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밸브를 열면 쭉 내려오겠죠. 그렇죠? 내려오면 배관의 압이 뚝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클래퍼가 열리면. 클래퍼가 열리면서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신반의 화재를 어떻게 될까? 알려주는 그러한 유수검지 장치의 기동 확인과 또 펌프. 마지막으로 저 밑에 있는 펌프가 작동을 해서 소화수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말단 시험 장치다. 어디에 설치하느냐?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 끝에 설치한다. 가지배관 끝이에요. 알겠죠? 헤드가 부착되어 있는 그 가지배관 끝에. 말단 시험 장치는 압력계, 개폐 밸브, 오리피스. 오리피스는 뭐냐면 관경을 작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오리피스 대신에 무엇을 프레임을 제거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도 무방하다. 자, 뭐 습식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건식. 자, 건식 자체도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쓰고요. 자, 건식은 1차 측에는 가압수, 2차 측에는 압축 공기 또는 뭐 질소 이런 것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 마찬가지로 보면 자, 건식 유수검지 장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식 밸브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죠? 건식 유수검지 장치, 각 층에 이와 같이 이제 건식 유수검지 장치가 있는데 보면 자, 1차 측을 건식 유수검지 장치의 클래퍼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측은 뭐죠? 가압수. 2차 측은 압축 공기 또는 압축된 질소. 자,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되어 있다. 건식 유수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 펌프까지를 1차 측, 헤드까지를 2차 측이란다. 자,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로 2차 측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측 압축 공기가 누기로 인해서 빠져나가든지 하면 에어 컴프레셔를 어떻게 될까? 압축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지? 클래퍼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압축 공기인데 어느 것이 압력이 더 클까? 1차 측 압력이 훨씬 더 크다. 자, 1차 측에 있는 이 가압수가 2차 측에 있는 이 압축 공기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 장치에 보면 1차 측의 가압수와 2차 측의 압축 공기의 게이지를 보면 반드시 1차 측 가압수가 더 높아야 된다. 만약에 2차 측 압이 더 높거나 뭐 1, 2차 측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클래퍼가 열려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구성 요소를 보면 뭐 간단하게 건식 유수검지 장치, 우리가 건식 밸브라 그래요. 또는 뭐 드라이 파이프 밸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 건식 유수검지 장치는 클래프를 경계해서 1차, 2차 측으로 구분되는데 압력이 1차 측이 더 높다. 기능은 습식 유수검지 장치와 똑같아요. 화재 시에 그 경보를 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클래퍼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 클래퍼가 열리면 바로 이 알람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돼야 알겠죠. 자, 여기에 있는 건식 유수검지 장치의 중간에 클래퍼가 있는데 클래퍼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 이 알람 스위치로 그 압이 전달돼서 이 알람 스위치로 어디로 가죠? 수신반 화재를 알려주고 또 경보를 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식 유수검 장치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차 측인 가압수, 2차 측은 압축 공기인데 반드시 평상시에는 1차 측의 압력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가 있는데 이 공기 압축기는 2차 측이 연결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이 공기 압축기죠. 그렇죠? 이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셔. 이 공기 압축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다. 2차 측에. 그래서 2차 측의 압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2차 측의 압이 걸리게끔 항상 압축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기 압축기이다. 그래서 공압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이 공압 레귤레이터로 어떻게 될까? 2차 측의 압을 조정해 줄 수가 있다. 압력을 알겠죠? 만약에 1차 측의 가압수하고 2차 측의 압하고 어떻게 될까? 힘이 평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공압 레귤레이터로 2차 측의 압력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축 공기는 2차 측에 연결하는데 압축 공기 유지 및 충압을 하는 것이다. 2차 측 압에 2차 측의 압축 공기를 작아지면 누계가 되면 그 압축 공기를 충압하거나 아니면 압축 공기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에어 컴프레셔를 설치한다. 자, 엑셀러레이터와 익저스터를 이제 쓰는데 엑셀러레이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2차 측에 화재가 났을 때 이와 같이 이렇게 헤드가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배관의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될까? 길면 헤드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가 빠져나와야 될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 그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즉 가압수를 빨리 헤드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를 설치한다. 엑셀러레이터는 뭐 이와 같은 형상인데 이것은 급배기 가속 장치라 그래요. 급배기 가속 장치 또는 뭐 급속 개방 기구, 퀵 오프닝 디바이스라고 해서 QOD라고 이야기하는데 급배기 가속 장치는 2차 측에 있는 압축 공기를 빨리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능은 2차 측의 공기를 신속하게 배출시켜서 클래퍼를 빨리 열리게 하는 장치. 그죠? 빨리 열리게 하는 장치. 물론 이제 익저스트도 마찬가지야. 익저스트는 이것도 급배기 가속 장치라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엑셀러레이터와 익저스트. 익저스트는 화재 시에 2차 측 공기압을 즉시 그냥 외부로 뽑아버려요.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헤드가 개방되면 압축 공기가 취 하고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빠져나오면 이 압축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중간에서 배관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그냥 압축된 공기를 배출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지? 2차 측 압이 푹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빨리 가압수가 빠져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익저스트라고 그런다. 두 가지, 엑셀러레이터와 익저스트는 급배기 가속 장치다. 배기를 빨리 시켜주기 위해 2차 측에 있는 공기압. 자,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 보자.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 헤드 중에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헤드인데 헤드의 감열부고, 그렇죠? 감열부고. 이 부분은 물이 차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때 보면 이렇게 하향식은 어떻게 될까? 회향으로 이렇게 설치하죠. 그렇죠? 상향은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화재가 나서 헤드가 이렇게 개방이 됐어요. 이렇게 개방돼서 터지면 소화수가 이렇게 올 것이다. 오면 어떻게 되죠? 물론 와서 이제 이렇게 소화수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어떻게 될까? 일부는 이와 같이 배관에 물이 차게 되죠. 그렇죠? 물이 차게 되는데, 자, 이 하향식 헤드는 어떻게 될까? 개방이 안 돼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를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헤드를 교체하면 그 시스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헤드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배관에 물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2차 측에. 물을 빼야 되는데 이렇게 다 뺐어요. 뺐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이 부분은 빠질까? 안 빠지겠죠. 그렇죠? 하향식으로 된 거. 이 부분이 물이 빠지지 않으면 겨울에는 어떻게 되지? 얼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항상 물이 차지 않게끔 평상시에 해주는 헤드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드라이 펜던트 헤드. 여기에 무슨 헤드를 써?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를 씁니다. 드라이 펜던트형. 자, 그래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는 항상 뭐야? 상향식을 해야 돼. 건식은 항상 상향식이다. 상향식. 그런데 하향식으로 써야 될 경우가 있으면 하향식 헤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슨 헤드를 써요?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를 쓰게 되면 겨울에도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다. 여기 보면은 감열부에서부터 어디까지? 위에까지는 뭐야? 소화수가 평상시에 차 있지 않는 것이다. 알겠죠? 만약에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가 설치된 헤드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 헤드가 터지면 이 부분이 막혀있던 부분이 개방이 돼요. 알겠죠? 개방이 돼서 소화수가 방출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 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하고 일제 살수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